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과 그다음에 서큘러 컨볼루션 그 관계를 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DFT를 통해서 서큘러 컨볼루션이 결과적으로는 고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실제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LTI 시스템에서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임펄스 리스폰스와 입력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리니어 컨볼루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LTI 시스템의 입력과 아웃풋은 임펄스 리스폰스와 입력 시그널의 리니어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DFT를 이용해서 이제 고배 연산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LTI 시스템의 입출력에서 우리가 시클릭 프리픽스라는 것을 붙이는 것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XN이 아닌 원래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오리지널 시그널이 XN이라고 하면 거기에 제일 뒤에 부분을 이 n-1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총 길이가 m이었죠.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크기만큼 시클릭 프리픽스를 앞에다 붙여서 그걸 xn 해시라고 하고요. 그 놈을 우리가 실제로 LTI 시스템의 입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시그널은 xn 부분인데 시클릭 프리픽스를 뒤에서 떼서 붙여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LTI 시스템의 입력으로 넣어서 아웃풋을 뽑았죠. 그랬을 때 그 xn 핵과 yn의 관계를 살펴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yn도 그렇죠? 전체적인 아웃풋 yn에서 m-1의 부분이 앞에 시클릭 프리픽스 때문에 생겨나게 되고요. 이 뒤에 m-1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저 hn의 우리가 컨볼루션 때문에 리니어 컨볼루션에 의해서 생겨나는 부분들이죠. 그 앞뒤를 떼고 나니까 시클릭 프리픽스 부분 떼고요. 그리고 리니어 컨볼루션에서 뒤에 남는 꼬리가 생기겠죠. 그 부분을 떼고 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yn 해시라고 하면 그 yn 해시 n의 길이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xn 오리지널 시그널, xn 햇을 만들기 전에 시클릭 프리픽스를 붙이기 전에 시그널, 오리지널 시그널 xn을 입력으로 넣어서 시클릭 프리픽스를 붙이고 xn 해시 되겠죠. 그리고 hn LTI 시스템을 거치고 나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yn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시크릿 프리픽스를 우리가 떼게 되면 yn 햇을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시그널이 뭐가 됩니까? 이 전체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n개의 컨볼루션 연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서큘러 컨볼루션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LTI 시스템 자체는 원래 HN과의 뭐였죠? 리니어 컨볼루션이었는데 그 앞에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이고 떼고 하는 과정을 넣으니까 그 전체 시스템은 뭐가 됩니까?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전환이 되죠. 그렇죠? 서큘러 컨볼루션의 장점은 뭐였죠? 우리가 DFT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yn 핵과 xn의 DFT를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그러면 yk 햇의 결과가 xk와 hek 여기서 he는 뭐였죠? 여기서 hn에다가 우리가 hn을 이제 여기서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주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해주게 되죠. 제로 패딩을 해준 시그널의 DFT 결과죠.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시그널의 두 시퀀스의 단순한 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시퀀스 곱은 굉장히 계산하기 편하죠. 각각의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샘플들을 그냥 우리가 상수값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두 개를 더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k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xk는 yk 햇에서 hek 임펄스 리스폰스를 제로 패딩 해가지고 dft한 값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xn의 값이 우리가 dft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ft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idft를 다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값이 오리지널 시그널 xn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idft n 디멘전에 대해서 idft 연산을 여기다 해주는 것이죠. 변환을 해주게 되면 xn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을 우리가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OFDM의 기본 구조는 기본적으로 시크릿 프리픽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떼고 그 다음에 FFT와 IFFT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구조가 그대로 여기 표현된 것이죠. 이 수식을 우리가 그대로 그 구조로 표현한 것이고요. 실제 OFDM은 이 IFFT가 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습니다. 앞에 붙어서 아예 우리가 오리지널 시그널 보내는 시그널 자체를 XK라는 시퀀스로 놓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우리가 IF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 인버스 패스트 프레이 트랜스폼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IFFT가 뭐였죠? IDFT의 인버스 디스크릿 프레이 트랜스폼의 빠른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이었고요. 그걸 FFT, IFF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FFT를 먼저 붙이고 그러면 XN이라는 시퀀스가 나오겠죠. 거기다 우리가 시크릿 프리픽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채널을 거쳐서 리니어 채널 HN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수신된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 수신된 시그널에서 우리가 시크릿 프리픽스를 앞뒤로 떼고요. 그리고 FFT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YK 햇이 나오고 그 YK 햇에서 원래 XK 오리지널 시그널을 어떻게 뽑아내죠? 네, 제로 패딩 해준 시그널의 DFT 결과, FFT 결과를 우리가 나눠줘서 이런 걸 원탭 이퀄라이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XK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신 구조를 우리가 OFD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좀 더 통신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4세대, 5세대 통신 그리고 향후 이제 6세대, 6G까지 이 OFDM은 계속 아마 쓰이게 될 겁니다. 이 쓰이게 되는 이유는 지금 보내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광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뭐예요? 이 OFDM의 기반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서큘러 컨볼루션과 DFT에서의 컨볼루션 프로퍼티죠. 그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 반드시 익히시고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서큘러 컨볼루션과 리니어 컨볼루션 그리고 DFT 했을 때 나오는 이 OFDM의 입출력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한 예로 응용으로서 우리가 통신에서 사용되는 4세대, 5세대, 4G, 5G, 6G에서 사용되고 있는 OFDM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OFDM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인데요. 자, 얘는 우리가 xn을 1, 0, 1,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 것이고요. 그래서 총 길이가 4가 되겠죠. n의 값은 0에서부터 3까지 주어지는 라지 n의 값은 4로 주어지는 랭스가 우리가 4라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시퀀스가 될 거고요. HN은 이 디스크릿 시그널은 2-1 이렇게 가지는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은 0에서부터 1까지 가지고요. 이거 길이를 우리가 라지 m이라고 보면 그 라지 m의 길이를 2라고 해보겠습니다. 라지 m의 길이를 HN은 우리가 2개의 탭을 가지는 채널을 가지고요. 그리고 XN은 총 4개의 탭이 있다. 4개의 탭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얼마의 값으로 놔야 될까요? 시클릿 프리픽스를 라지 n-1이니까 1로 놔도 되겠죠. 1로 놔도 됩니다. 1로 놔도 되고요. 그리고 3으로 놔도 됩니다. 3으로 놔도 되고요. 그러니까 3이 아니라 이 값이 만약에 HN의 값이 3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면 n-1이니까 우리가 전체 HN의 길이보다 하나 작은 값을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로 잡으면 실제로 이런 우리가 OFDM에서 쓸 수 있는 원탭 이퀄라이제이션에 의해서 XN의 값을 갖다 우리가 추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크릿 프리픽스의 길이는 여기서 CP의 길이는 여기서 n-1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로 놓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XN의 햇을 우리가 어떻게 놓습니까? XN의 햇을 어떻게 놓으면 되죠? 제일 뒤에 있는 시그널을 제일 앞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1을 제일 앞쪽으로 보내서 우리가 마이너스 1, 1,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0의 자리가 이쪽이죠. 0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총 인덱스가 3까지 존재하는 이런 시퀀스로 새롭게 xn 햇을 우리가 만들어냈죠. xn 햇을 이렇게 시클릿 프리픽스를 제일 앞쪽에다 붙여서 만들었고요. n-1이 1이었으니까 그리고yn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n 햇과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인 놈과 여기서 시클릿 프리픽스 붙여서 여기 이 지점이 뭐였어요? xn의 햇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예. 여기 채널에다가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hn과의 리니어 컨볼루션으로 이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리니어 컨볼루션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지금 마이너스 1, 1, 0, 1 이 값을 리니어 컨볼루션 하는 거 이거 그대로 쓰죠? 1, 마이너스 1 순서대로 쓰고요. 0의 자리에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2, 마이너스 1, 2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순서에 이렇게 맞춰서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죠? 2하고 이 값들을 다 곱해주죠.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 2 곱하기 1은 2, 0, 2,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고요. 마이너스 1 자리에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줍니다. 역시 곱해주면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전체를 더해주죠. 더해주면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1 이렇게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 계산할 수 있고요. 0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0의 자리 밑에 개수가 몇 개가 있죠? 여기 하나 있고요. 이 밑에 하나도 없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요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밑에 0의 자리 밑에 수가 한 개입니다. 한 개라고 치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1의 자리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yn의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0의 자리는 이 지점이죠. 0의 지점은 이 지점이고 전체 n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오죠? 3 플러스의 1까지 나오죠. 그렇죠? 두 개 더해준 값이 6이니까 총 5개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죠? 5개 요 뒷부분이 4까지 나오게 되겠죠. 5-1까지 그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컨볼루션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이제yn의 결과가 나왔고 yn 햇을 우리가 또 따로 살펴봅시다. y의 n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 결과값이 hn의 결과값으로 y의 n 값이 나왔을 것이고요. yn이 나오고요. yn의 햇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그랬죠? yn의 햇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yn의 햇은 xn과 제로 패딩해준 hen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여기서 시클릿 프리픽스를 떼고 yn 햇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관계가 두 개가 동일한지를 여기서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걸로 우리가 먼저 한번 yn 햇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yn 햇을 따져보면 yn 햇은 어떻게 되죠? yn 햇은 뭐가 됩니까? 얘는 xn 그리고 서큘러 컨볼루션인데 총 길이가 4인 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xn과 우리가 hen이라는 건 제로 패딩해 준 것이기 때문에 xn의 길이가 4개고 여기다 00을 넣어서 우리가 제로 패딩해 준 것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hen은 뭐예요? 제로 패딩해 준 마이너스 1, 0, 0 제로 패딩해 준 HN 시퀀스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서큘러 컨볼루션은 어떻게 준다 그랬죠? 이렇게 원형 형태에서 우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시퀀스를 놓고 한다 그랬죠. XN이 뭐였어요? 1, 0, 1, 마이너스 1. 그래서 1, 0,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순서가 반대로 가죠. 얘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놉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인덱스가 붙여진 것이 컨볼루션이니까 마이너스 전환돼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 다음 어떻게 주죠? 전체를 다 각각을 곱해준 것을 다 더해주죠. 그것이 첫 번째yn의 첫 번째 시퀀스가 될 거예요. 첫 번째 값이 될 테니까.
요거 2 나오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1이 나오니까 3이 나올 겁니다.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값이 얘랑 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는 값은 뭐만 나올까요? 0, 0이 2하고 각각 곱해지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곱해진 값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 2하고 1이 곱해지고요. 2 곱하기 1. 그 다음에 0 곱하기 0. 그 다음에 0 곱하기 0이니까 이 값에선 2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뭐죠? 2가 마이너스 1에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1과 곱해집니다. 1과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1이 1에 곱해지고 2가 마이너스 1에 곱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0, 0이 각각 곱해지니까요. 남는 것은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더해진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n값은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yn의 head과 yn에서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 부분 앞뒤를 떼줘야 되죠. 앞 뒷부분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앞 뒷부분이 여기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 붙인 부분이었고요.yn에서는 이 부분과 이 뒤에 끝에 남는 리니어 컨볼루션의 꼬리로 남는 이 부분 두 가지를 떼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3-1, 2-3, 3-1, 2-3 이 두 개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리니어 컨볼루션을 통해서 LTI 시스템에 통과시켜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HN인 그런 시스템의 필터를 통과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통과시켰을 때 결과에서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빼준 결과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 해준 실제로 계산해준 결과가 어때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x의 k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여기다 먼저 쓰고요. yn 햇은 이제 뭐랑 같은 거죠? yn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yn 햇이 우리가yn과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단 어디서 범위가 n값이 0에서부터 3까지일 때 이 범위에서는 yn 햇과 yn이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확인할 게 뭐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죠. DFT를 실제로 거쳐서 우리가 저 결과에서부터 yn 햇에서부터 뭘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xn을 뽑아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보낸 시그널이 뭐냐를 알고 싶은 것이죠. 저기서 보냈던 xn이 실제로 hn과 리니어 컨볼루션에 대해서 오는데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원래 보낸 시그널이 뭐였냐를 디텍션하고 싶은 것이죠. 수신단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xk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xk는 h ek 서큘러 컨볼루션이었으니까 여기서 y hat k 이 값을 HEK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K hat 그 다음에 HEK를 각각 DFT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Y0 hat, Y1 hat, Y2 hat, Y3 hat을 각각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Y부터 먼저 구해보죠. 그럼 DFT 매트릭스가 어떻게 주어져요? DFT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는 여기 들어갈 값은 뭐였죠? DFT 매트릭스에서 n값이 라지 n값이 4인 그런 DFT 매트릭스였죠. 그럼 이 값은 전부 다 1, 1, 1, 1 이렇게 될 거고요. 1, 1, 1, 1 여기도 1, 1, 1, 1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여기는 결국에는 WN에서 여기서 단위원을 이렇게 도는 건데요. 단위원에서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j, 여기가 j 이런 값이죠. 결국에 이 값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값이 이렇게 복소수 값으로 주어지는 이 값이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4 값이니까 전체를 WN은 뭐가 되죠? WN은 뭐가 되죠? 이 자리가 뭐가 되죠? W의 4 값이 되죠. W4가 마이너스 J인 값이죠.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W4의 1승.
여기 W4의 2승, 3승 이렇게 된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 1 다음에 나오는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j.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값은 어떤 값이 나옵니까? 1 다음에 여기는 W4의 1승이 나왔고 여기는 W4의 제곱이 나오겠죠. W4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에다가 한 번 더 한 거죠. 여기다 제곱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거기다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뭐였어요? W4의 3승. 얘는 W4의 6승. 얘는 W4의 9승.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여기서 3승 된 게 뭐예요? 그게 J였죠. J에서 또 3칸을 가야겠죠. 셋.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3칸을 또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J. 네, 90도씩 2분의 파이씩 3번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에는 W4의 9승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J 값이 나오겠죠. 여기 이제 D4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W4라는 게 뭐였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W4가 뭐였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4분의 2파이 요 값이었죠? 4분의 2파이니까 뭐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90도 돌아간 각도만큼의 단위원 위에서의 복소수 값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여기가 이제 리얼 도메인이었고요. 여기가 이미지너리 도메인의 복소수 값을 나타내는 단위원에서의 어떤 값을 우리가 WN, 라지 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FT 매트릭스가 구해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YK의 햇의 원래 오리지널 타임 영역 시그널 YN 햇이 들어가겠죠. 저 값이 3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수신단에서 결국에는 얻어지는 시그널이 될 것이고요. 얘를 계산해 주면 되죠. 얘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 곱하기 얘 다 해주면 쭉 계산을 해주시면 그리고 손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1-2j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수하기 쉽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한번 계산하는 거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의 2j 이렇게 나오도록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HEK를 구하면 되죠. HEK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4개의 시퀀스로 주어질 것이고요. HE의 2, HE의 3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DFT 매트릭스가 1, 1, 1, 1, 1,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J,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 2,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주어지는 시퀀스 값이 주어지겠죠. 자,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되죠? 얘가 0, 0이라서 계산하기가 더 편하죠? 2, 마이너스 1 해주면 1 나오고요. 1,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얘가 HE. 결과적으로 제로 패딩 해준 HN의 시퀀스를 DFT 해준 결과죠. 그러면 XK를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이 시퀀스 각각 1 나누기 1, 1-2j 나누기 0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K를 구하면 어떻게 주어지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계산한 걸 잘못했네요. 이 부분이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이게 계산이 이게 아니죠.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 어떻게 되죠? 1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2 마이너스 j, 2 플러스 j가 나오죠. 0이 아니었고요. 2 플러스 j 어떻게 0으로 나누나 그랬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2 플러스 j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나오죠? 그 다음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j 이렇게 나오고 있죠. 2 마이너스 j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더해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각각의 값에서 이 각각의 값을 나눠준 값이 결국엔 뭐가 돼요? x의 k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k는 어떻게 주어져요? xk는 1 나누기 1 이렇게 주어지고요. 1 나누기 1 그냥 각각 써보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j분의 1 마이너스 2j 그 다음에 9 나누기 3 그리고 1 플러스 2j 나누기 2 마이너스 j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우리가 분모에 있으면 어떻게 주죠? 켤레 복소수로 분모 분자에다 각각 곱해주죠. 그러면 2-j를 곱해주니까 2-1에서 1분의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각각 이건 1이고요. 이거는 1-2j에다가 2-j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j 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3이고요. 이 값도 역시 2 플러스 j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면 그러면 나오는 값이 3분의 얼마 3j 이렇게 나와서 j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직접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xk 값이 나왔죠? xk가 나왔으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xk에서 어떻게 원래 보냈던 오리지널 시그널 xn을 찾습니까? 수신된 시그널 yn에서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떼고 난 나머지 그 값을 우리가 DFT 시그널을 통해서 YK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H 보내줬던 가운데 들어갔던 이 채널 시그널을 우리가 제로 패딩해서 H1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 1을 해서 XK가 나온 거죠. 각각 이 부분이 된 거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XK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XN을 오리지널 시그널 XJ, X0, X1, X2, X3 오리지널 시그널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인버스 DFT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XK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매트릭스 연산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였죠? 이 값이 우리가 DFT 매트릭스의 컨주게이트 시그널을 곱해주면 됐어요. 컨주게이트는 뭐예요? 이 시그널이 D4였죠? D4를 J 앞에다가만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컨주게이트 시그널이죠. 그래서 컨주게이트를 다 곱해주면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그리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 J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XK 값을 곱해주는 거죠.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나오는 값이 XN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J, J 없어지죠? 1, 1이니까. 그리고 두 개 더해주면 4가 나오는데 4분의 1이 앞에 붙죠. 인버스 DFT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앞에 4분의 1이 붙으니까 나오는 결과값이 1,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4분의 1에서 4 나누기 4 하니까 1 나오고요. 이것도 계산해주면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1, 0, 1, 마이너스 1이 매트릭스 연산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을 행렬 연산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보낸 시그널을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XN이 실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보내는 시그널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보내는 시그널에다가 송신단에서 우리가 송신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송신단에서 이런 걸 하는 거죠. XN이라는 시그널에다가 얘가 TX단이 될 것이고요. XN이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시크릿 프리픽스를 붙이고요. 수신단에서 어떻게 돼요? HN이라는 채널을 통과해서 나온 어떤 필터를 통과해서 나온 새로운 시그널을 YN이라는 시그널을 수신단으로 하는 이 시그널에다가 우리가 이런 수신단을 만드는 거죠. 이런 수신단을 만들면 이게 RX가 되겠죠. 전체가 이게 RX가 될 것이고요. 예, TX단, 보내는 트랜스미터단과 RX는 리시버단이죠. 수신단, 송신단과 수신단이 이렇게 설계하면 우리가 이런 HN이라는 필터나 어떤 채널을, 무선 채널을 통과한 시그널들을 원래 보냈던 시그널로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노이즈가 섞이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노이즈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LTI 시스템을 통과한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원래 시스템으로 원래 보내준 시그널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뭘로 가능해요? 이런 매트릭스 연산으로. 숫자 몇 개 안 썼죠? 이런 디스크릿한 디지털 도메인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디컨볼루션 해주는 결과적으로 과정이죠. 어떤 HN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시클릿 프리픽스와 그 다음에 DFT를 이용해주면 서큘러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우 간단한 구조의 TX-RX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죠. 따라서 4G, 5G 이런 6G에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OFDM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사실은 변형된 OFDM 형식이라고 그랬고요. 실제로 OFDM 송신단에서
IFFT 그렇죠. 인버스 프리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얘가 TX가 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놈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시클릿 프리픽스 떼고 FFT 그 다음에 원탭 이퀄라이저 하는 이 과정이 RX단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수신단에서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